이 국면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도 잘 봐야 되는데요. 네. 마치 이 두 가지 편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탄핵 그 반대 여론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게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보수의 열성적 과표집이 있다고 보고요. 단단하죠. 그다음에 또 이제 중도나 개혁 쪽 성향의 사람들은 일단 체포가 되고 나니까 한숨 돌렸어. 그러면서 약간 느슨해진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예. 애든 타지만 옛날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이제 뭐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체포가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이런 분석을 해요. 아니 뭐 민주당하고 야당이 너무 네. 몰아붙이다 보니까 안정감을 안 줘서 안정감을 안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무적 대응을 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일본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자들 엊그제 저 젊은 예. 정치학자들 만나고 했는데 어허. 뭐 또 뭐 최장집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예. 아니 정치는 대화 타협인데 대화 타협 없이 계속해서 네. 특검법 계속 내고 거부권 도돌이표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내란 세력이라고 낙인 찍는 것을 통해서 대화 타협의 여지를 민주당 스스로 또 야당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이 스스로 차단했으니 네. 이게 정치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니네 둘 다 정치를 실종시켰다는 측면에서는 똑같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참. 예. 그게 마치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의 얘기인 것처럼 언론에 실려요. 그렇습니다. 소위 진보라고 하는 언론에도 그런 주장들이 실린다고요. 야, 이거 맞잖아요, 요새. 참 예? 충격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무적인 야당의 네. 정무적인 능력의 문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리고 또 그런 거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권영세나 권성동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재명도 구속시켜. 형평성이 안 맞잖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어요. 뒷단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보세요. 내란죄는 국가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라는 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소된 네. 그것도 이제 사법 피해자인데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이 기소된 거는 사회적 법익 내지는 개인적 법익이에요. 아예 다르네요. 아예 장 자체가 달라요. 카테고리가 달라. 장이 예, 장이 국가적 달라. 법익에 관한 죄예요. 네. 오죽했으면 다른 범죄는 불소추 특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내란죄, 외환죄는 그러니까요. 불소추 특권도 없다고 대통령이라도 당장 네. 잡아가두라고 하는 거라고. 어떻게 그거를 동등 비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저는 우리 인류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네. 인류가 날아가는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집권, 유럽의 극우 인종주의자들, 네. 과학을 그 부정하는 소위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과학을 부정하는 자들이 집권에 이르기도 하고 10% 이상의 이걸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퇴족이에요 지금. 아하. 근데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전 예.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윤석열 일당이 벌이는 123 내란과 119 폭동을 보자면 네. 민주주의라는 울타리가 허용하는 범주를 벗어났어요. 그것도 세게 넘었어요. 그럼요. 아주 시게 넘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당신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의 차이가 나는 주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123 내란은 네. 야당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칼로 야당을 없애고 국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총칼로 완전히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뭐냐면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가장 조용하죠. 조용하고 아무 다 죽이면 소리도 잡음도 안 들리는 공동묘지의 평화예요. 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의견의 다양성이 있기 다양성이 때문에 있죠. 예. 그거를 총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고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즉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네. 민주주의의 제도라는 틀 안에서 그들과 싸워서 진압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싸움이에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 너무 답답하고. 답답하고 철학적 부조리를 느껴요. 그렇죠. 우리는 준법 법을 지키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저들은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들은 민주주의를 대놓고 짓밟고 있는 네. 총칼과 폭력으로. 우리도 그런 유혹을 느낀다니까. 개인적으로는 목욕탕에서 예. 만나면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국회의원 목욕탕이 있죠. 네. 네. 인사도 하고 싶지도 않고 가서 한 대 등짝 스매싱을 빡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럼 안 예. 되잖아. 안 되죠. 그럼 안 되잖아. 안 되죠. 인간적인 그런 분노를 꾹꾹 눌러서 나는 또 음. 저는 또 정치인이니까 네. 또 우리 사회 전체가 반민주주의자들을 음. 민주적 방식으로 아. 극복해야 되는 과제에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어렵고 거예요. 답답하고 지치고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아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음. 적당히 타협하자라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이제는 우리가 안정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 묻어둘 건 묻어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제 먹고 사는 얘기만 네. 하면 안 돼?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노리고 조장을 하겠네요. 그걸 노리고 그쪽이. 조장하는 예. 거예요. 최상목이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정치와 경제를 이창용 예, 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총재. 예.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덮고 가자는 얘기거든. 아. 덮고 그냥 먹고 사는 우리가 돼지입니까? 씨. 아이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돼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칙을 딱 틀어지고 끈질기고 집요하고 지치지 않고 이 반민주주의자들을 헌정을 파괴하려는 자들을 진압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으로 네. 돌아가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들 세력은 이번에 관용을 베풀면 그들에게는 용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법원을 공격하고 또 심지어는 전광훈은 구치소 가서 대통령을 모셔오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구치소 습격, 교도소 습격은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는 것 같이 폭동으로 나라를 뒤집자는 얘기예요. 아. 그 미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그러나 네. 우리는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 절차 안에서 극복하고 처벌하고 책임을 네.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정은 언제든지 헌정을 유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세력들이 예. 야 똘똘 뭉쳐서 한번 성공하면 돼. 성공하면 이번에 뒤집으면 돼.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아닙니까? 반란 아닙니까? 예. 이런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되고요. 네. 원칙을 잃어서도 안 되고요. 뚜벅뚜벅 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별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민주 헌정을 지키는 대연합이 필요하다. 민주헌정 대연합. 민주 헌정 수호, 예. 헌정 수호,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 연합군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예.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 과거에 아하. 그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독재, 네. 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응원봉을 들고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실 워낙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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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의 주력군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남태령에 모였던 분들, 그다음에 우리 국회 앞에 탄핵을 전후해서 모였던 맞아요. 분들을 예. 생활 데이터, 핸드폰 생활 데이터를 가지고 쭉 정리한 게 있잖아요.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제일 많아요. 즉 민주와 독재, 민주 대 독재 구도에서 싸웠던 사람들 50대, 60대들이 네. 한편의 주력군이라면 한편에는 왜 나의 다양한 목소리를, 나의 다양성, 나의 주체성을 아하. 인정하지 않아?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대한 폭력 앞에 나의 다양성, 나의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뛰어나온 네.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뛰어나온 20대, 30대 응원봉 부대가 있다고요. 키세스 기사단이 있단 말이죠. 예. 이들의 공통 분모는 민주 헌정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개인의 다양성이 키세스 기자단 연합군은 개인의 다양성이 발현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50대, 60대 아재 아짐들은 독재로 회귀할 수 없다. 87년 네. 이전으로 회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열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집단적 열정을. 그렇네요. 이 예. 집단적 열정과 예. 개인의 자유수호의 의지가 만나돼서 헌정수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장에 또 그 뜨거웠던 우리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담아내면서 함께 연합군으로서 지금 이렇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그야말로 내란과 폭동으로 뒤집어 보겠다는 이런 사람들의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이 있고 민주주의 수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걸로도 이걸 없애고 뭐 누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강력한 무기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실도 그러하고 지금 저쪽은 급격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솔직한 말씀, 제가 이제 정치를 이렇게 지금 현재 정세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네. 지금 희한하게 여론몰이를 막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저는 이번 대선이 네. 그리고 향후의 정치 구도가 한동안 헌정수호 키세스 연합군과 반민주 반헌정 세력, 즉 내란 세력, 내란 세력. 예. 헌정을 파괴하고 하면서라도 나의 목소리를 강요해야 된다, 나의 명령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세력과 헌정수호 키세스 연합군, 즉 네. 이번 대선은 헌정수호냐 내란이냐 이렇게 치러야 돼요. 헌정수호냐 내란이냐. 예. 2차 3차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 탄핵 심판에서 저는 그럴 일 없다고 보지만 윤석열이 돌아온다, 포고령 1호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다음에 만약 예. 내란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윤석열을 윤석열을 사면 복권한다. 사면 시간이 좀 복권한다. 걸리겠지만 사면 복권을 한다. 또는 네. 내란 세력이 승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예. 준 포고령 1호가 발동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요. 그렇죠.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확실히 성공하는 계엄령을 내리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예. 그게 평소에는 예. 민주적 통제가 있었으니까 속에 있는 말을 못 하다가 네. 물이 빠지면 누가 알몸으로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계엄 사태와 내란 세력들이 준동을 하니까 지금 알몸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평소에 합리적인 척했던 사람들, 이런 그렇죠. 사람들 알몸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근데 이 헌정수호냐 아니냐라고 네. 하는 구도로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지금 자칫하다가는 이건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 반 이재명 연합군 다 모여 이렇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고 저들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거기에 지렛대가 되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게 네. 소위 2월 말이나 3월에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판결 등을 거기에 기름을 붓는 소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선거가 아니라요. 네. 헌정 수호냐 네. 내란이냐, 헌정 수호 대 반헌정 세력의 네. 선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따라서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선거를 치르면 안 돼요. 이재명에 대해서 열혈 지지하는 분들도 헌정수호냐 아니냐라고 하는 선거를 치러야 돼요. 네. 그래서 이재명 없이 헌정수호 안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없이. 근데 키세스 연합군까지 우리 편으로 다 만들려면 네. 또한 이재명만으로도 안 돼요. 민주당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으로 헌정수호 연합군을 압도적으로 만들어서 저는 이 내란 세력들이 네. 1년 2년 안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아하. 20년 30년이 걸리고 이 내란 세력들을 한국 민주주의에서 온전히 퇴출시키기 위해서 네. 20년 30년 50년 집권할 수 있는 헌정수호 키세스 연합군이
50년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제도와 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사실 이제 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제 문재인 정권을 돌이켜 봐도 그 당시에 그 뜨거웠던 열기 그것만 보면은 이른바 이제 반동이 없을 거라고 많이 또 처음엔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내란 사태까지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말 지금이야말로 확실하게 이 빛의 혁명을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는 그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 네.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이고요. 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87년 이전으로 후퇴할 거냐 아닐 거냐. 근데 이게 전 세계적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네. 지치지 말고 기본 원칙을 정확하게 내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 한국 정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에서 발을 못 대게 네. 그 대표적인 뭐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원칙, 그 원칙. 절박함,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 네. 지치지 맞아요. 않는 것, 예.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상현 의원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윤상현 뭐 김재원 전 최고도 이걸 뭐 성전에 비유하기도 했고 권영세 뭐 권성동 그러니까 이 계속의 스피커가 되는 그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네. 거의 뭐 이제 한 몸처럼 예, 윤석열 세력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 모습이거든요. 손절한다니까. 일단 대선 경선 끝나면 손절이야. 그 45명 지들도 사야지. 45명 35명 막 왔잖아요. 관저 앞에 와 가지고 뭐 막상 체포할 때는 20명밖에 안 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관저에 이제 가서 뭐 샌드위치 만들어 준 거 뭐 봤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면서 유튜브라라는 그 조언까지 들으면서 왔다고 하던데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막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오래 못 간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